예, 안녕하세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노동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김문수 내정자는 노사관계의 한 축인 노동자를 적대시한다면서 숨쉬듯 습관적으로 국민을 비하하는 반노동, 반국민 인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숨을 쉬듯 습관적으로 국민을 비하하는 반노동, 반국민 인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자가 진짜 이런가요? 이들은 또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를 악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기어코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를 결코 용납하지도 두고 보지도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위원장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스팔트 극우로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고 유튜브에서 반노동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나라고도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스팔트 극우라고 했는데요. 보통 극우라고 하면은 폭력을 써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자가 폭력을 쓴 적이 있었나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얘기처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유튜버이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권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노동장관에 내정했으니 당연히 윤석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야 될 겁니다. 탄핵.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면 민주당으로선 좋은 게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쉽게 정권을 이제 차지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 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또 그 경험을 발판 삼아 15대에서 17대까지 국회의원으로 노동 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고 경기도지사를 2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 발표 등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현장, 입법부, 행정부 등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 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평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지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저질 인간이 아님은 확실히 증명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규정하는 그런 저질 인간이면 결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지사 문턱에도 갈 수 없고요. 아예 후보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자는 2번이나 경기도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면은 국민들도 민주당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물렁물렁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달리 말해 강한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고요. 그래서 거의 그 분야에서는 그때 당시 운동권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위상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했던 운동권 전력도 마음대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요, 민주당이 김 후보를 놓고 천하의 몹쓸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데요. 김 후보는 198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면서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자와 예전에 단둘이서 한번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자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겸손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요. 김 후보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약자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놓고 극우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마치 뭐 좀 이상한 뭐 함량 미달인 사람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부메랑이 되어서 민주당한테 돌아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다수당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정부 여당 비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낮잖아요. 이렇게 지지율 낮잖아요. 그러면은 다수당이어도 별거 없어요. 별 힘 못 써요. 참 민주당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